아이들의 우대를 깨우기 위해 부모가 먼저 읽어야 할 그림책 10권으로 조미경의 블로그를 통해서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이야기 나누고 있는 사단법인 출산육아교육협회 육아큐레이터 책임교수 운해교육 전문가 조미경입니다. 아이들의 운해를 깨우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그림책에 담긴 내용의 흐름을 알기 위해 오늘도 아이보다 부모가 먼저 읽어야 할 운해를 깨우는 5번째 그림책은 앤서니 브라운 작가님의 내가 좋아하는 것인데요. 4번째 그림책 시간 마지막에 예고한 대로 오늘은 앤서니 브라운 작가님의 생애를 살펴본 후에 그림책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작가의 생애를 살펴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림책을 이해하는 기본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림책에 대해서 깊이 있는 것을 좀 더 느끼시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세계 어린이들의 그림책 아빠이면서 할아버지라고 불리는 앤서니 브라운 작가님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했었죠? 네, 영국이죠. 1946년 영국의 셰필드에서 태어나셨고 앤서니 브라운 작가님의 아버지는 할아버지께서 운영하셨던 선술집을 같이 운영을 하면서 앤서니 브라운은 어렸을 때 그곳에서 이제 자라게 된 거죠. 그래서 앤서니 브라운은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본인이 지어낸 이야기를 굉장히 잘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체구가 이렇게 작아서 놀림도 받았지만 아버지에 의해서 럭비와 축구를 매우 많이 좋아했었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부터 앤서니 브라운 작가님의 생애에 대해서 퀴즈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퀴즈를 보도록 할게요. 앤서니 브라운의 첫 번째 그림책은 어떤 그림책일까요? 1976년 거울 속으로인데요. 이 그림책을 보기 전에 먼저 초현실주의 르네 마그리트 그림을 알아보고 난 후에 본다면 더욱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림책인데요. 이유는 르네 마그리트 그림들이 그림책 배경에 넣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변형이 되었는지 한번 2컷 정도 보도록 할게요. 르네 마그리트의 순례자예요. 과연 앤서니 브라운 거울 속으로에서는 어떻게 변형이 되었을까요? 이렇게 변형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겨울비예요. 그러면 그림책에서는 어떻게 변형이 되었을까요? 이렇게 변형이 되었어요. 왜 르네 마그리트 그림을 알아보고 난 후에 거울 속으로 그림책을 보도록 한 이유를 알 수 있겠죠? 그럼 2번째 퀴즈 볼게요. 앤서니 브라운에게 케이트 그린 어웨이상을 2번이나 수상하게 한 그림책이 있어요. 과연 어떤 그림책일까요? 1983년에 고릴라예요. 그리고 1992년에 동물원인데요. 이 2번의 케이트 그린 어웨이상을 받음과 동시에 2000년에는 그림책 작가로서 최고의 영예이고 어린이 책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상을 수상했었는데요. 이 상은 이 작가가 한 평생 동안 했던 작업에 대해서 주는 상이에요. 2년에 한 번씩 짝수회에만 수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영예로운 이 상에는 상금은 없다고 합니다. 또 앤서니 브라운 작가님이 제일 좋아하는 그림책은 고릴라라고 해요. 자, 그럼 3번째 퀴즈 보도록 할게요. 앤서니 브라운에게 어린아이나 어른을 막론하고 이런 걸 물어본대요. 앤서니 브라운 작가님, 왜 그렇게 고릴라를 많이 그렸어요?
하고 질문을 하는데 앤서니 브라운 작가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고릴라가 보기에 근사한 동물이라서 그린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릴라가 사람과 매우 비슷해서 그렇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고릴라를 보면 아버지가 떠오른대요. 앤서니 브라운 작가의 아버지는 굉장히 남성성이 강하셨대요. 그치만 이렇게 자식들에게 그림도 그리고 이야기도 들려주시는 굉장히 섬세한 면도 있으셨대요.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서 시를 쓸 때는 이 남성성이 강한 분이기 때문에 스포츠를 좋아하셨겠잖아요. 그래서 럭비 막 이런 태클하는 법을 가르칠 때는 굉장히 행복하셨는데 그때만큼이나 이렇게 시를 쓸 때 자식들을 위해 시를 쓸 때 행복해 하셨던 아버지셨대요. 그래서 고릴라가 힘이 세기도 하지만 굉장히 예민한 편이래요. 그래서 새끼를 이렇게 끔찍이 챙기기도 하는데 고릴라가 매우 사나운 짐승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 앤서니 브라운 아버지의 성품이랑 비슷하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작가가 17살 때 럭비 팀에 뽑혔다고 해요. 이렇게 반가운 소식을 아버지에게 이렇게 전하려고 집으로 왔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이 아들을 눈앞에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앤서니 브라운은 어렸을 때 이 킹콩 영화를 보고 엄청난 흥미를 느껴서 그 후부터 고릴라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이 킹콩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떨어지는 장면을 보면 아버지가 그때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돌아가셨던 그 장면이 이렇게 스쳐서 지나간다고 해요. 다섯 번째, 앤서니 브라운이 작품에서 유인원을 이렇게 다루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는 인종이나 국적 등 예모나 조건으로 서로를 구별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다 같은 인류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고릴라, 침팬지는 그걸 중립적으로 표현하는 캐릭터라고 해요. 여섯 번째, 기발한 상상력 그리고 초현실적 이렇게 표현으로 가득한 앤서니 브라운 그림책의 결말은 언제나 행복하게 열려 있는데 그 이유가 뭐세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작가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이들이 작가님 그림책을 읽으면서 우울함이나 불안을 느끼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래요. 앤서니 그림책은 행복하게 열려있는 결말로 인해서 아이들에게는 용기도 주고 희망을 주는 책으로도 유명하죠. 그리고 앤서니 브라운 작가님의 자기를 다룬 돼지책 그리고 앞에 소개한 동물원,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최고야, 우리 형 등 작품 외에 2019년에는 멕시코 화가 프리다 칼로를 그린 나의 프리다까지 50여 권의 작품을 출간했는데요. 앤서니 브라운 작가님의 그림책에는 침팬지와 고릴라 그리고 친근한 아이들이 주인공이에요. 더불어서 기발한 상상력까지 있어요. 또 초현실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심리 묘사까지 탁월해서 전 세계를 아우르는 사랑을 받고 있는 작가님인데요. 작가님에게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이와 국적을 떠나서 공감하게 되는 작품의 영감은 어디서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첫 번째는 세상의 모든 것에서 영감을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작업을 할 때는 인지를 하지 못하셨대요. 근데 돌이켜보면 어린 시절의 경험이 그 경험 속에서 많이 받았던 것 같다고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억지로 영감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찾아오기를 기다리신대요. 그리고 네 번째는 가급적이면 9시에 출근하고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이렇게 아이디어가 샘솟는다고 해요. 그림책을 보기에 첫 번째,
책 표지를 보게 되는데요. 앞표지, 뒷표지가 지금 펼쳐져 있어요. 앞표지를 보면 제목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림책에 글과 그림을 그리신 작가님은 앤서니 브라운이고요. 그리고 이 그림책을 옮긴 이는 허은미 님이에요. 이 제목으로 유추해 보건데 여기 이 친구가 지금 무엇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전거 타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죠? 그리고 이 친구 주변에 선물도 있고 인형도 있고 바나나, 공, 깃발, 아이스크림, 물고기, 책, 그리고 오리배 등이 있는데 이 친구가 과연 바나나를 좋아하는 것인지 아니면 바나나로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친구가 공놀이를 좋아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으로 축구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인지 또 여기 선물이 있는데요. 주로 우리가 선물은 언제 조금 이게 주고받죠? 생일 때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생일 파티 가는 것을 좋아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친구는 아직 어려서 책을 혼자 못 읽을 것 같은데 과연 이 책을 누가 읽어주는 걸 좋아하는 것인지 이렇게 예측하면서 그림책 내용이 궁금해지는데 이 뒷표지를 보니까 그림책에 대해서 약간의 힌트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대하의 물꼬를 터주는 책이래요. 이 책을 보며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아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나둘씩 이야기하면서 심리적인 만족감도 얻고 자연스레 낱말도 익히게 되지요. 아이와의 대화를 통해 부모는 아이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되어서 정서적 유대가 돈독해진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시죠? 자, 그럼 그림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 얘가 바로 나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건 이러는데 바로 내가 나라라는 거,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나는 누군데 나는 뭐뭐를 좋아해 라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죠. 아이들과 함께 이 그림책을 볼 때는 아이의 얼굴 실제 사진을 이렇게 붙여주면 아이들은 내 책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좋아하는 것도 더 얘기 잘하게 되고 굉장히 재밌어 하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이 친구가 좋아하는 거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 책이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재미가 있는 그림책이에요. 자, 봐볼까요? 앤서니 작가님이 여기에 그림 그리기 좋아한다고 무엇을 이렇게 테두리에 그려놨어요? 그쵸? 붓을 그려놨죠. 그리고 여기 자전거 좋아한다고 일단 무엇을 그려놨어요? 네, 자전거 바퀴를 그려놨네요. 그리고 이 친구는 또 뭘 좋아하냐면 장난감 갖고 놀기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장난감을 이렇게 그려 놓으셨고요. 그리고 표지에서 봤던 인형이 여기 있어요. 장난감 갖고 놀기를 좋아하는 걸 예측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친구는 옷 입기 놀이를 좋아하는데 이 왕관이 귀퉁이에 이렇게 다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 나무에 오르는 거 좋아하고 공 차는 걸 좋아하는데 나무에 오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뭇잎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리고 표지에서 봤던 공이네요. 공차기 놀이를 좋아한다고 해요. 그리고 숨는 거, 숨바꼭질 이런 놀이, 깍꿍 이런 걸 좋아하나 봐요. 그리고 딩그리리 철봉 놀이를 좋아하고 그리고 모래성 쌓기 놀이를 좋아하는데 우리가 표지에서 깃발들이 있었죠. 아, 모래성 쌓기 놀이 할 때 이 깃발을 가지고 같이 놀았었나 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조개들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이 찰방찰방 물놀이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물고기 모양이 표지와 다르지만 물고기가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팔에 이거 차고 있는 거 바나나가 이렇게 속에 있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아이들은 이거를 새우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이거를 오렌지 썰어 놓은 거라고 하는데 한번 부모님들도 아이들도 어떤 게 연상이 되는지 한번 얘기 나눠보세요. 그리고 바나나가 나와 있었는데 이 친구는 바나나도 넣고 그러면서 케이크 만들기를 좋아하는군요. 여기에 보면
케이크 만든 것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리고 이 친구는 텔레비전 보는 거를 좋아한대요. 이 귀퉁이에 텔레비전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 보면 선물이 있었어요. 선물이 있었는데 이렇게 귀퉁이에 있죠. 생일 파티 가는 걸 좋아하는군요. 그리고 바나나 상에 차려진 생일상에 차려진 바나나가 있고, 그리고 아까 이런 네모난 게 있었는데 이거 먹는 이런 빵들, 쿠키나 이런 것들이었군요. 그리고 이 친구는 친구들과 놀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표지에도 보면 오리배랑 배가 있었는데 여기는 비누인가요? 여기에 보면 이 친구는 목욕하는 거를 좋아하네요. 그리고 잠자리에 이야기 듣기를 좋아하는데 표지에 책이 나와 있었는데 이렇게 아빠와 함께 부모님과 함께 그 잠자리에서 이야기 듣는 거를 좋아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 침대 난간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닮았죠. 그리고 여기는 바나나가 있어요. 네, 그림책 보는 거 재미있죠. 이 친구는 그리고 꿈꾸기인데 꿈속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상상하는 거. 그래서 이 친구는 또 1년이 지나서 또 한 살 더 먹고 그러면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게 또 변해 있고 이러겠죠. 그래서 아이와 대화를 하는 물꼬를 트는 책으로 활용도 하시면서 결국은 이거는 나에 대한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아이는 자존감도 높아지고 그리고 표현력도 이렇게 향상이 되면서 이렇게 심리적으로 안정도 이렇게 찾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향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마중물이 되는 책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잘 자요 달림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